당신은 잠든 사이에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5분마다 한 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자는 동안 아무런 전조 없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에 이러한 비극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광주에 살던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고 식사도 절제하며 모범적으로 생활하던 65세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안에는 차가워진 그의 몸을 발견했고 조용히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새벽 3시 50분, 깊은 수면 중 발생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어떠한 통증도 외침도 없이 찾아온 죽음이었고 남겨진 가족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준 씨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그는 왜 경고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사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고 잘못된 습관을 조정한다면 이 모든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10가지 위험한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없이도 깊고 안전한 잠에 들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든 사이에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해야만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습관들이 어떻게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에 들면 몸도 함께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심장은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인 후 박동수를 낮추며 휴식을 준비하고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조용히 시작합니다. 이때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도 함께 청소되며 간과 신장은 체내 독소를 걸러내고 면역체계는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말 그대로 잠자는 시간은 몸을 재건하는 시간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회복 시간이 방해를 받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밤중에 자주 깨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면 뇌는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심장은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해가 반복되면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피로는 누적되며 면역력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변화가 더 민감하게 나타나며 작은 자극에도 혈압이나 심박수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어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 중 몸속 시스템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깨어있을 때보다 자는 동안의 변화가 더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러한 위험을 키우는 10가지 습관을 하나씩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고 있는 잠들기 전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을 정리하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오히려 밤사이 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서서히 느려지고 방광도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밤늦게 마신 물이 체내에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야간 요일을 유발하여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수면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기 위해 어두운 방에서 움직이면서 넘어질 위험이 함께 따른다는 점입니다. 부천에 사시던 이씨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74세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불을 켜지 않고 서둘러 일어나던 중 침대 옆 깔개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이후 7개월간 거동이 어려워지며 가족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소변이 평생의 독립성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피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녁 6시 이후의 수분 섭취를 서서히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은 충분히 물을 마시되 잠자기 전에는 몸이 수분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며 넘기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사소하게 여겼던 습관 하나가 생각보다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 속 피로를 풀기 위해 밤늦게 식사를 하곤 하는데 이 역시 몸을 조용히 괴롭히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늦은 시간의 식사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소소한 위안을 주는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습관이 심장과 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알게 된다면 누구든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던 최씨 할아버지, 올해 70을 앞두신 분도 그러한 예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고 식사도 절제하며 건강을 잘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매운 찌개와 고기 요리를 곁들여 늦은 저녁을 드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시간은 밤 9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수면 중 발생한 뇌졸중이었습니다. 전문의들은 위장이 가득 찬 상태에서 잠들면 소화기관이 밤새 쉬지 못하고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식도의 산이 역류하거나 위 압력이 가슴을 누르며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는 동안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아침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장과 뇌혈관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 이전에 마칠 것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식사해야 할 경우에는 죽이나 미역국, 살짝 데친 채소처럼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밤의 회복 과정을 방해하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잠자는 방식 하나만으로도 숨쉬는 질과 심장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위험한 습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 수면 자세가 심장과 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나면 단순히 편한 자세로 잔다고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을 곧게 펴고 똑바로 눕는 자세를 가장 이상적인 자세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황제의 자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 자세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자는 자세는 중력의 영향으로 혀와 목 주변 근육이 뒤로 밀리면서 기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코를 심하게 고는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집니다. 숨길이 좁아지면 체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므로 밤새 쉬지 못하고 혹사당하게 됩니다. 결국 휴식해야 할 시간이 오히려 심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이 한쪽으로 꺾이거나 가슴 부위에 압박이 가해져 호흡이 방해되고 혈액 순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랜 시간 유지될 경우 목과 어깨에 통증이 생기고 척추의 균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수면 전문의들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라고 합니다.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열려 코골이가 줄어들고 산소가 더 원활하게 폐로 들어가며 심장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척추와 고관절의 압력이 줄어들고 낮은 높이의 베개는 혈액순환을 도와 다음날 아침에 불쾌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는 환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따뜻한 침실입니다. 따뜻한 침실은 우리에게 안락함을 주는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과도한 온기와 밀폐된 공기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땀이 천천히 증발하면서 몸은 쉽게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많은 분들이 온도를 세게 틀고 두꺼운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자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환경에서 수면을 취하면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흘리게 되고 이 땀이 충분히 증발하지 못하면 몸속 수분은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목이 마르거나 두통이 느껴지고 몸이 무거운 느낌으로 깨어난다면 조용한 탈수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탈수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이는 심장이 더 큰 압력으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밤중에 심장 부담이 증가하고 새벽 시간대 혈압이 급변하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병원 통계에 따르면 노인 뇌졸중 발생률은 낮과 밤의 실내 온도차가 클수록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온도는 과하지 않게 조절하며 가끔은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합니다. 또한 너무 밝은 조명보다는 은은한 불빛이 몸에 휴식 신호를 주어 더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자는 공간이 중요하다면 자는 순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밤에 깨어났을 때 벌떡 일어나는 행동은 생각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깨어나는 방식에 숨겨진 또 다른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행동은 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몸의 순환이 느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어지러움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던 박씨 할머니는 2시 30분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 침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기립성 저혈압, 노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준비 없이 움직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잠에서 깬 직후에는 몇 초간 가만히 누워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앉은 후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대 옆에 센서 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두운 방에서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평범하게 넘기지만 사실은 조용한 경고음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골이입니다. 단순한 피로의 신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옆 사람이 숨을 멈췄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던 정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깊이 잔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이 그의 심한 코골이와 짧은 무호흡을 걱정하여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수면 중 일시간에 80번 이상 호흡이 멈추고 있었으며 이는 뇌와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결과는 심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잠자는 동안의 사소한 징후도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또 다른 두 가지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한 습관들이 잠들기 전 우리 몸을 조용히 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건강한 잠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어려운 방법이나 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효과를 보았던 아주 실용적인 4가지 수면 기둥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취침 전 현명한 영양 섭취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를 넘어서 몸을 회복시키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다음날 아침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자주 환자들에게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찐 고구마 한 조각, 미역국, 부드러운 오트밀, 데친 채소 또는 구운 흰살 생선 같은 메뉴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몸에 필요한 마그네슘과 트립토판 같은 수면 보조 성분도 공급해줍니다. 반대로 늦은 시간에 김치찌개, 기름진 고기, 짠 국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수면 중에도 심장을 일하게 만들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올바른 운동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 후 15분에서 20분 정도 공원 주변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도와지고 몸이 이완되어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밤늦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흥분시키고 심박수를 높여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격한 운동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법, 명상이 더 적절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리듬을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다르면 몸은 혼란을 느끼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잠들기 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은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 기둥은 기저질환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뉴스를 보거나 가족과 갈등을 겪고 나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적인 자극은 뇌를 긴장시키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의 조언은 잠들기 전 부정적인 자극을 줄이고 오히려 감사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하거나 조용히 숨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혈압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습관입니다. 결국 건강한 수면은 약이나 병원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바꾸어 본다면 내일 아침은 더 가볍고 명확한 몸과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본 10가지 습관과 4가지 실천 기둥은 모두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일상의 선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상 속의 선택이 생명과 회복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물 한 컵, 늦은 저녁에 한 끼, 습관처럼 하는 스마트폰 사용, 무심코 고른 수면 자세 하나하나가 몸속 리듬을 바꾸고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오늘 밤 조명을 약하게 줄이고 침대를 정리하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딱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내일 아침을 바꾸고 일주일 후에는 몸의 피로가 줄어들고 한 달 후에는 당신의 삶이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이를 먹을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상에 눕지 않는 스스로 움직이고 웃을 수 있는 삶. 그것은 단단한 수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날의 삶을 준비하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넘기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잠을 지켜주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단지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가 두려울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건강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